답부터 먼저 보자. 30번에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이라고 있는데 정답은 2번이지. 개인정보를 익명 처리하는 과정 나와 있지 않고 1번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개념은 어디 나와 있냐면 첫 번째 단락에 보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고 한다 라고 돼 있지. 개인은 자신에 관한 정보를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이용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데 이런 권리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고 한다라고 했으니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개념이지. 그 다음에 3번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게 된 목적은 어디 나와 있느냐. 여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라고 됐으니까 목적 나와 있지. 그 다음에 개인정보 활용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안 이라고 한다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여기. 최근 정보 활용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개인정보 활용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라고 하면서 방법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 5번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이 확산된 배경이 어디 있느냐.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개인에 대한 정보가 데이터베이스화되면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커지고 있다고 했으니까 나와 있지?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그 다음에 기업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질문을 봅시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의 수집 이용에 동의에 따라도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이용되어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집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한에서 개인정보를 익명정보로 처리하여 보존하거나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익명정보는 다른 정보를 사용하더라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의미한다. 익명정보는 시간이나 비용, 현재의 기술 수준이나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기술의 발전 등을 고려했을 때 원래의 개인정보로 복원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로 익명 처리를 마친 정보는 수집 목적 이외의 분야에서 활용하기 어렵다는 제약이 있다. 그 다음에 니은은 뭐냐면 가면 정보인데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 혹은 대체한 것으로 추가 정보와 비교적 쉽게 결합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된다라고 했지. 31번의 답은 3번입니다. 32번에 보기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헌법 제17조에서는 타인에 의해 자유를 제한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데 이러한 권리를 소극적 성격의 권리로 해석된다. 이는 적극적으로 타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적 성격을 포괄하기가 어려워서 헌법 제17조만으로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견해가 있다. 그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삭제, 정정 등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지금 보기에서 설명에 따르면 여기서 이제 청구권적 성격을 포괄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충분히 설명하기가 어렵다라는 견해를 뒷받침할 수가 있는 거지. 그 다음에 33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인데 답이 5번입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 사망자나 단체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생전에 모은 재산 전체를 기증한 이부자 이미 죽은 거지, 그치? 그러니까 사망자나 단체에 대한 정보가 개인정보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34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이 4번입니다. 개인의 건강정보가 고유 식별 정보라고 얘기했는데 네 번째 단락에 따르면 건강정보는 어디에 들어간다라고 했어? 건강정보는 어디에 들어간다라고 돼 있어? 민감 정보라고 했지? 그래서 틀렸습니다. 답이 4번이 됩니다. 답 맞춥시다.
20번에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20번의 답은 3번입니다. 근대사회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가에서는 누가 얘기하고 있어? 아도르노. 나에서는 표현주의. 그러면 근대사의 그 부정적인 측면이 어떤 것이냐? 그 앞에 나와 있는데 완전히 계몽된 지구에는 재앙의 지구만이 빛나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표현주의에서도 지금 보면 전쟁의 비극, 물질 문명의 병폐, 이성에 대한 깊은 회의감 이런 것들 그러면서 나온 거지. 그래서 20번의 답은 3번입니다. 21번에 기억과 같이 말한 의도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기억을 보면 아도르노는 근대 문명이 파국으로 치닫게 될 원인을 계몽의 전개 과정, 인간의 자기 보존에서 시작되어 자연에 대한 지배와 인간의 내적 자연에 대한 지배로까지 이어진 결과로 보았다. 특히 인간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전체주의, 히틀러에 의한 나치즘과 같은 유대인 학설은 지배 논리로 전화된 근대 이성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비합리적일 수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관점에서 아도르노는 이성의 차가운 빛 아래 새로운 야만의 싹이 자라난다 라고 이야기했지. 그래서 답은 2번이지. 오히려 인류의 자율성을 억압하게 됐으니까. 전체주의나 이런 것들이. 자, 다음 가의 내용을 고려할 때 A, B에 해당하는 단계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라고 돼 있지. 자, 보면 바다 요정 세일에는 섬을 지나는 사람들 아름다운 노래로 유혹해서 제물로 삼는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말한 세이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위협하는 자연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지. 세이렌이 유혹에 빠지지 않고 섬을 지나기 위해 오디세우스는 부하들의 귀를 밀랍으로 막아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게 만들고 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은 인간에 대한 지배가 될 것이고 아름다운 노랫소리 유혹에 빠지려는 욕망을 스스로 억압해 돛대에 자신의 몸을 묶여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내적 자연에 대한 지배로 볼 수 있어서 22번의 답은 2번이 됩니다. 나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답은 3번입니다. 눈으로 본 것을 눈에 전달하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앞으로 가서 지문을 보면 눈으로 본 것을 눈에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낀 것을 마음에 전달하는 수단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틀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는데 정답은 4번입니다. 비명을 지르는 남자의 모습을 회화적 전통에 따라 표현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회화적 전통에 따라 그대로 표현하지 않았고 앞에서 보면 표현주의는 화가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두기 때문에 대상의 색이나 형태가 왜곡되어 나타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그치? 그리고 그 위에서도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답이 4번입니다. 25번의 답은 2번입니다. 어떤 사실을 자세히 따져서 바로 밝힘이란 말은 규명한다는 뜻이야. 규명. 여기서 미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럴듯하게 내세운 명목, 명칭을 의미합니다. 그럴듯하게 내세운 명목이나 명칭을 미명이라고 합니다. 38에서 41번 질문 봅시다. 최근 스마트폰이나 자동차 등에서 인공지능 음성 언어 비서 시스템이 사용되고 있다.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음성이 올바르게 인식되어야 한다. 그런데 불분명하게 발음하거나 여러 단어를 쉼없이 발음하는 경우 시스템이 어떻게 이를 올바른 문장으로 인식할 수 있을까? 이럴 때는 입력된 음성 언어를 문자 언어로 변환한 다음 통계 데이터를 활용해서 단어나 문장의 오류를 보정하는 자연어 처리 기술이 사용된다. 이러한 기술에는 철자 오류 보정 방식과 띄어쓰기 오류 보정 방식이 있다. 그러면 철자 오류 보정 방식은 뭐냐? 교정 사전과
어휘별 통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잘못된 문자열을 올바른 문자열로 바꿔주는 방식이다. 그래서 철자 오류 보정은 또다시 과정이 전처리, 오류 문자열 판단, 교정 후보 집합 생성, 최종 교정 문자열 탐색의 과정을 거친다. 그러면 전처리는 뭐고, 그 다음에 오류 문자열 판단 단계가 뭐고, 그리고 교정 후보 집합 생성 단계가 뭐고, 그리고 최종 교정 문자열 탐색이 단계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지. 이렇게 표시만 해놓고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그 다음에 띄어쓰기 오류 보정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띄어쓰기를 통계 데이터와 비교해서 올바른 띄어쓰기로 바꿔준다. 이를 위해서는 입력된 문장의 띄어쓰기를 시스템에 처리할 수 있도록 이진법으로 변환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이 과정에서 음절의 전화 우 혹은 음절의 사이에 공백이 있을 때는 1, 공백이 없을 때는 0으로 표기한다. 예를 들어서 동생이 밥을 먹었다는 문장에서 밥은 좌우에 모두 공백이 있지. 그러니까 밥 1로 나타낸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밥을은 두 음절 좌, 사이, 우에 모두 공백이 있으므로 공백, 공백, 공백. 그러면 밥을 111이 되는 거지. 밥을 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표기한다? 지금 보면 공백, 공백, 공백 이렇게 있지. 밥을 먹이린다. 이렇게 문장의 처음과 끝은 공백이 있는 것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띄어쓰기를 이진법으로 변환한 다음 올바르게 띄어쓰기가 구현된 문장을 추출한 통계 데이터와 비교한다. 그 결과 빈도수가 높은 띄어쓰기 결과에 맞춰 띄어쓰기 오류를 보정한다. 만약 통계 데이터에서 밥을의 빈도수가 낮고 밥을 101의 빈도수가 높을 경우 어떤 걸로 선택하게 된다? 얘로 선택하게 된다. 빈도수가 높으니까. 이러한 방법들은 모두 올바른 단어나 문장에서 추출된 통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정이 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보정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통계 데이터 양을 늘리는 것이 요구되지만 이렇게 되면 처리 속도가 감소된다는 단점이 있다. 38번부터 봅시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38번의 답은 3번입니다. 각 단계마다 입력된 문장을 음절 단위로 구분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자 보면 전처리에서는 사용자의 발음이 불분명히 입력돼 시스템에 처리가 불가능한 문자열을 처리가 가능한 문자열을 바꿔주는 과정이다. 그래서 실크가 C로 인식될 경우 C라는 음절이 국어에 쓰이지 않은 걸 실크를 바꿔준다 라고 돼 있지만 이 다음 단계부터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어절 단위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그래서 이것 때문에 틀립니다. 39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답은 4번입니다. 틀어줘가 교정사전에 오류 문자열이 있으므로 틀어줘만을 교정보호를 하는데 이것만 교정보호를 한다라고 하지 않지, 그치? 두 가지 모두를 교정보호로 한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띄어쓰기의 오류 교정이 일어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는데 답은 5번입니다. 왜냐하면 그 빈도수가 높은 걸 선택하게 된다라고 돼 있지. 그러니까 5번이 되고 그 다음에 41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이 4번입니다. 추출하다라는 말은 전체 속에서 어떤 요소를 뽑아내다 라는 거니까 그걸 고치다라는 말은 틀리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입니다.